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한국어 교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토픽 1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번하고 이어서 이번에도 제 47회와 52회 문제를 가지고 읽기 57번, 58번 문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57번과 58번 문제는 어떤 문제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먼저 정리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자, 57번과 58번의 문제는 문장의 순서를 정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문장의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는 것부터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첫 문장은 어떤 것이 첫 문장인가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문장을 먼저 공부해서 체크를 해 놓으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문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놨어요. 첫 번째, 접속사가 앞에 나온 문장. 접속사라는 건요.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접속사를 쓰고 바로 문장을 이어서 나간 문장들은 보통 첫 문장에 올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접속사는 어때요?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속사를 사용해서 쓰는 문장은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음은 지시어로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자, 지시어라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그거, 저거 이런 것들이 지시어가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 문제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시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이미 지시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거예요? 앞에 그 지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앞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시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첫 문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에 제가 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기 때문이다와 같이 어떤 그 문장 안에서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어미가 쓰여져 있는 문장들은 대체로 첫 문장에 잘 오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이것이 끝나는 이 말로 문장을 끝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문장이 들어있는 그 문장은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짐이나 결의가 들어간 문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대체로 마지막 문장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문장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체크를 해 두셔도 바로 첫 문장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첫 문장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찾을 때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볼게요. 자, 첫 문장을 찾아 놓은 다음에는 그 첫 문장과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이렇게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면 좋으냐면요. 접속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런 접속사를 기준으로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기준이 돼서 앞에 올 문장이 어떤 건지 뒤에 올 문장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픽 2를 공부할 때 지난번에도 접속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토픽 2를 공부하면서 한국어의 접속사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계속해서 한국어의 실력이 늘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요.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지시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지시어는 뭘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문장을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기 때문에는 먼저 얘기한 것처럼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설명할 때 어느 타이밍에 설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면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47에 57번 문제예요. 자, 이렇게 가나 다 라로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의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선택지가 이렇게 나, 다 이런 식으로 일단 둘 중에 하나,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찾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나다라를 다 보실 필요 없이 나와 다 중에 여기도 나와 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 중에 어떤 것이 첫 문장인가 라는 것을 찾으면 훨씬 시간도 절약되겠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푸시는 분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와 다라 그랬잖아요. 나에 제가 지시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첫 문장으로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보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일, 자, 이라는 지시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을 이 사람이 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나는 첫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가 첫 문장이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저는 작년부터 자동차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동차를 파는 일이래요. 손님들한테 차를 파는 일을 하고 있대요. 작년부터. 자, 그러면 일단은 다가 첫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3번과 4번에 다가 첫 문장이 됐으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다의 다음이 가가 왔고 여기에는 나가 왔어요. 그러면 가가 먼저인지 나가 먼저인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가를 먼저 보면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 하지만은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런 거죠. 앞에 있는 상황과 지금 이 하지만이 들어있는 이 하지만 뒤에 있는 이 내용이 이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서로 반대되는 좀 달라지는 상황이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저는 작년부터 자동차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파는 일을 하고 있다고만 얘기했지 이 일이 어떻다라는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일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는 나를 한번 봤어요. 가가 좀 전혀 엉뚱한 얘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나를 한번 보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자동차 파는 일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부터 자동차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가 들어가 있는 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여기까지 해서 이 답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면 답을 고르고 또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라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써놓은 것이 라였어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가가 먼저일까 라가 먼저일까 확인하실 필요는 없죠. 이것이 답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봐서. 그래서 일단 확인으로 라를 한번 봐주면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끄러웠던 이것이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어땠다는 거예요? 힘들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들었었던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힘들었다 그랬어요. 이 힘들었던 이유가 왜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가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부끄럽고 힘들고 부끄러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일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러면서 내용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가가 제일 마지막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4 정확히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58번 문제예요. 아까하고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가가 먼저인지 다가 먼저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특별히 지시어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와 다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다면 가와 다 중에 어디가 먼저 첫 번째인지는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설명한 것처럼 문장의 흐름을 문장과 문장의 연결되는 부분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자, 그래서 보면 다는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는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은 모두 12곳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은 모두 12곳입니다. 어디에서 자전거를 빌려준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한강공원에서는 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으면서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한강공원에서 빌려서 탈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가 가보다 훨씬 더 앞의 문장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은 모두 12곳입니다. 빌려서 탈 수 있는데 이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12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해주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써줬기 때문에 다가 첫 번째 오는 문장이라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빌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탈 수 있다. 그럼 어디에서 빌리지? 해서 그 다음 문장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모두 12곳입니다. 라는 이 설명이 그 다음에 뒷받침을 해주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가가 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나가 적혀져 있으니까 나도 한번 볼까요? 나는 신분증이 없으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처음이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갑자기 신분증이 없으면이라는 말이다. 신분 여기서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맡기면 빌려줍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으면 다음 문장으로도 어울리지만 여기에는 신분증이 없으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라고 갑자기 신분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자,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은 모두 12곳입니다. 이래서 빌려주다 해서 빌려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다음에 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신분증이 있고 라에도 신분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신분증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신분증의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미 가하고 다가 나왔기 때문에 답이 3번이라는 걸 알고 있는 위치에서 라와 나를 한번 볼게요. 라는 이중 한 곳에서 이중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두 12곳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12곳 중 한 곳에서 한 곳에 가서 신분증을 내면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죠. 그런데 신분증이 없으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반대로 찾아서 물어보면서 문제를 푸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더 답 찾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52회에 57번 문제예요. 이번에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여기에서도요. 먼저 접속사가 그런데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여기서 지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이라는 말이니까 시작할 때부터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으면 보통 이런 말들이 있는 문장은 첫 문장으로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밖에 없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처음에는 오면 이것도 처음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음에 불편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왜 불편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왼손으로 쓰는 것이 익숙합니다. 지금은 이라는 것이 나왔고 처음에는 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앞에 어떤 스토리가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볼까요? 저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장이
다번과 라번이에요. 그런데 왜 라번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번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왼손으로 쓰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랬어요. 자, 저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다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왼손으로 쓰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가깝게예요. 그쵸? 그래서 오른손으로 썼었는데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자, 오른손으로 쓰는 것이 불편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왼손으로 쓰는 것이 익숙합니다. 나 왜 왼손으로 쓰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는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나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 다쳐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썼는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게 됐다라는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런 데가 나와 있으면서 이 가에서 라로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운동할 때 다쳤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게 돼서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그때부터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운동을 해서 다친 다음부터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왼손으로 쓰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렇게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가 가장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마지막 문제예요. 58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보면 이렇게 그렇지만 이라는 말이 나와서 가는 첫 문장이 올 수 없겠죠. 자, 그럼 일단 먼저 볼까요? 나나 다. 둘 중에 한 문장이죠. 나나 다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소금물이 있는 그릇에 달걀을 넣어보면 됩니다. 나니 시때미래 넣어보면 됩니다. 이 말에서 보면 되다 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첫 문장에서 이렇게 해보면 돼요 라는 말을 하면 좀 첫 문장답지 않죠. 무언가의 어떤 일이 있고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말이 맞지만 갑자기 처음부터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건 첫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먼저 첫 문장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 다음을 보면 여기는 가가 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지만 물 위에 있으면 오래된 달걀입니다. 하니까 전혀 알 수 있는 방법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다음 나를 볼게요. 소금물이 있는 그릇에 달걀을 넣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소금물이 들어있는 그릇에다 달걀을 넣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문장이고 나가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달걀이 그릇 바닥에 있으면 신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 위에 있으면 오래된 달걀입니다. 그래서 이 라하고 가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문장의 순서를 정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많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토픽 1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이거는 왜 답이 되고 이거는 왜 답이 안 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시험 보실 때 절대로 실수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채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채널 등록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